현재를 잡아라. 그리고 내일을 최소한으로 믿어라.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어라. 미루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현재를 즐겨라. 남들이 정해주는 삶이 아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기 자신만의 특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중 명대사로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까르페 디엠, 네, 현재를 살아라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나이를 이기는 심리학입니다. 지은이 한소원님은 임지 심리학자입니다. 이 책은 기억력 감소에 절망하지 않는 삶의 태도, 그리고 관계와 상황을 경험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통찰력, 인생 후반부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드리는 격려의 책입니다. 이 책은 나이 드는 일의 추구가 안정이 아닌 변화를 추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소제목에는 시간, 뇌기능, 생체 리듬, 호기심, 감정, 사회적 연결, 커뮤니티, 자아, 공간, 테크놀로지, 세계의 오레이징, 이렇게 11개의 챕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네 번째 챕터 호기심으로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기심, 호기심을 욕망하라. 기억력과 호기심의 관계.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단지 열정적인 호기심이 있을 뿐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호기심과 기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있었다. 60개의 상식 문제들을 주고 제시된 그 질문에 대해 얼마나 관심과 궁금함이 생기는지를 1점에서 10점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더불어 이 문제들의 답에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도 1점에서 10점의 척도로 평가하였다. 문제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동물 중에서 가장 적게 잠을 자는 동물은 무엇인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가장 먼저 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지구 대기권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체는 무엇인가? 다이너마이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간식 종류는 무엇인가? 석유 다음으로 큰 용량으로 거래가 되는 무역 제품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는 무엇인가?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호기심의 정도, 그리고 답에 대한 확신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점수로 매긴 후 문제에 대한 정답을 잠시 보여주었다. 그리곤 다시 평가를 요구하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호기심의 정도를 다시 평가할 것, 그리고 방금 확인한 정답을 스스로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는지를 추정하여 이 또한 1부터 10까지의 점수를 매길 것을 요구하였다. 60문제를 풀고 정답까지 확인한 참여자들은 이전에 본 상식 문제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인지 과제를 1시간 동안 수행해야만 했다. 그런 다음 상식 문제 60개 중 30개를 무작위로 골라 시험을 보았고 연구 참가자가 미리 답을 알고 있었던 문제들은 제외되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그들은 전화통화로 나머지 30개의 문제들로 다시 시험을 치렀다. 연구 참가자들 가운데 평균 연령 20세의 젊은 참여자들과 평균 연령 73세의 나이 든 참여자들이 포함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억력의 연령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 참여자들의 경우 궁금한 문제에 관해서는 일주일 후에도 답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즉, 노인 참여자들에게 있어 호기심이라는 요인은 그들의 장기 기억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호기심과 장기 기억의 상관관계가 젊은 참여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호기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는 아주 잘 기억하지만 관심이 없는 주제라면 쉽게 잊어버리는 걸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을 가져야만 기억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호기심을 가져야만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주의 집중이 높을수록 더 깊고 정확한 기억을 만든다. 인간이라고 해서 환경에 있는 정보를 모두 다 처리할 수는 없다.
뇌는 자원을 알뜰하게 분배해서 에너지를 아끼려는 의도를 지닌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한다. 이러한 선택적 정보 처리는 몸을 주어진 환경 안에서 생존하게 만들 뿐 아니라 스스로 주의 집중까지 선택하도록 한다. 이때 호기심이라는 존재가 이런 주의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정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욕망하라. 배우고 싶은 의지를. 노화와 지능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지능이 무엇인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뇌의 입장에서 지적 능력은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하며 번성해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지능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문제뿐 아니라 대인관계, 감정 조절, 신체적인 건강을 위한 문제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뇌는 예측하는 존재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이전의 정보와 연결해서 패턴을 찾는다. 뇌는 경험에서 패턴을 탐지하고 이 패턴으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 경험을 바탕으로 패턴을 찾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인생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할 텐데 나이가 들면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그런 능력으로 이어진다. 환경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데이터는 뇌의 신경회로를 자극하고 신경세포들의 배선을 변경하면서 환경에서 살아남도록 뇌를 변화시킨다. 뇌 가소성은 평생 동안 이루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뇌가 재형성될 수 있는 범위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전에 능숙하게 익힌 운동 기능은 나이가 들어서도 보존되는 경우가 더 많다. 전문 음악 연주자의 경우 집에 가는 길을 찾지 못할 만큼 치매가 진행되어도 평생 동안 연주해온 곡을 계속 연주할 수 있다. 뇌의 노화를 늦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활동 중에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분야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예전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하면 뭐하러 이제 그런 걸 배우냐는 말을 들었다. 요리를 배우면 아이들 다 키웠는데 뭐하러 배우느냐고 묻고 테니스를 배우면 그 힘든 걸 나이 들어 뭐하러 배우느냐고 한다. 뭐를 하려고 하다니. 요리를 배우면 그저 요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꼭 식당을 오픈하거나 가족들을 챙기기 위해서만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배우는 것은 그 자체로서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다. 내가 살아온 시절이 짧았던 시기에 배움이라는 것은 입시와 직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삶에 지나온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일은 그 자체로 내 삶을 지탱해주는 의미가 되어버렸다. 한국은 무엇이든 새로 배우기에 너무 좋은 나라이다. 어릴 때부터 뭐라도 배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우리 국민의 문화 자체가 된 것 같다. 지역 관공서에서 하는 문화 강좌들도 수준 높고 훌륭하다. 지자체에서 하는 문화 강좌의 강사진을 보면 그들의 화려한 경력 소개를 보며 놀랄 때가 많다. 은퇴한 후 재능 기부라는 좋은 취지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임을 바로 알 수 있다. 몇만 원의 수강료만으로 수채화를 배울 수 있고 외국어도 배울 수가 있다. 요가도 배우고 공예도 배운다. 인문학 강좌도 흥미진진하다.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어르신들이 도전할 수 있다. 케이크를 굽고 떡을 만드는 것도 인기 강좌라고 한다. 가야금뿐만이 아니라 드럼 스틱을 들거나 기타를 배우기도 한다. 아마도 그들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다 못 배우고 있다며 아쉬워할 것이다.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그에 따른 장점과 얻는 바가 너무나 크다. 악기를 배우면 잘 치고 싶고 외국어를 배우면 능숙하게 언어를 구사하고 싶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동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잘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잘하고 싶다고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다 잘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마다 모두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잘하고 싶은 의지는 우리는 움직이게 만드는 기제이므로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뇌의 보상 기제라는 도파민은 학습에도 관여하고 움직임에도 관여한다.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배워서 능숙해지고자 하는 마음은 영리하게 나이 들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중한 기제이다. 놀이 예찬. 어린아이들에게 친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아이들은 나랑 같이 노는 사람, 또는 나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또는 나를 때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같이 놀고 나누어 주고 때리지 않는다는 이 세 가지는 아주 구체적이며 대표적인 친사회적인 행동이다. 친구는 행동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존재인 것이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친구에 대한 개념은 좀 더 관계적이고 추상적으로 변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청소년기의 친구는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믿을 수 있고 친밀한 존재이다. 친구는 나를 인정하고 지지해준다. 나도 친구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것을 배운다. 부모와의 관계와는 확실히 다른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다. 특별히 놀이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놀이는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모델로 만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어린아이들이 하는 즐거움을 위한 것으로 과장되기도 하고 어색하게 변형되기도 한 것이다. 놀이는 지금 당장 쓰일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동물들도 놀이를 한다. 놀이는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다른 중요한 일을 해야만 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놀이를 한다면 신경병리학적인 질병의 신호가 된다. 스튜어트 브라운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이 어릴 때 어떤 놀이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은 반사회적 성격장애,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가 많았다. 그 죄수들을 인터뷰하면서 브라운은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되었다. 특이하게도 그들은 어릴 적에 놀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생물학자 자크 판크 세프는 오랜 시간 동안 동물들의 생태와 관계를 연구하면서 그 결과 놀이라는 것은 동물의 기본 감정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놀이는 엄연한 뇌의 활동으로서 동물이 다른 동물과 더불어 어울리며 함께하는 즐거운 활동이며 낯선 사람과도 가깝게 연결되어 가는 중요 행위라고 설명한다. 동물들의 경우 놀이를 못하게 막으면 점점 더 난폭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동물들 중에서 특히나 어린 시절 길고 큰 뇌를 가지고 있으며 넓은 사회적 집단을 누리는 동물일수록 놀이를 즐긴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연습이 되면서 더불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무언가를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제가 되는 것이 놀이이다.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경험해보는 삶의 시뮬레이션이자 사회적 학습인 놀이는 인간에게 있어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수적인 조건이다. 계획적으로 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놀이로 활동을 하면서 뇌를 자극하는 이치이다. 이미 자신은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나이가 들면 놀이와 같은 어린 애들이나 하는 행위는 품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작 자신의 소중한 뇌의 활동을 방해하는 결과만 가져다 준다. 놀이는 꼭 필요하다. 새로운 놀이를 자꾸 배우면서 시도하는 것도 좋고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놀이를 즐겨보는 것은 더욱 권하는 바이다. 재미있게 살자. 재미있는 것을 찾아 즐기는 것이 뇌에도 좋다. 가장 아깝지 않은 투자. 유명한 연구들 중에 이러한 조사도 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얼마만큼 행복한지를 추적하는 조사였다. 그런데 그 조사에서 발견된 사실은 다름 아닌 나의 여러 가지 본질적인 모습들,
내가 좋아하는 활동, 가치, 목표, 약점까지 다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현실 하나로 모두 가려져 버렸다. 이 상황이 너무나 밖으로 드러나 버렸고 이 상황만 눈에 띈다는 것이다. 굉장한 미모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예쁜 모습이 곧 득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복권에 당첨된 것이 나의 본질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큰 돈이 생기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고 무언가 나에게 바라는 게 있어서 다가오는 것 같아 오히려 사람들을 더 피하게 된다. 실제로 복권 당첨자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당첨자들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몇 년 내로 아주 큰 금액을 모두 탕진했다거나 주변의 인간관계마저 엉망이 된 사례도 많았다.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사주면서 종래는 마약까지 사들이며 손을 대다가 결국 인생을 망치는 길로 빠져버리기도 했다. 언젠가 어느 성공한 회사를 경영하는 60대 초반의 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다. 그분은 자신이 현재 만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너무나 업무가 바빠서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사람들마다 자신에게 다가와 일과 관련된 부탁이나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언젠가부터 친구들조차 아예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씁쓸함과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다. 행복과 돈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이런 결론을 이야기했다. 어느 정도까지의 수입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의 수입이 되면 그 이후로는 돈을 버는 것과 행복은 그다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보여주는 결과였는데 다시 말해 수입이 행복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이런 조사에서도 예외적 내용이 있었다. 돈과 행복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오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내용이 행복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취미 생활이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쓰는 돈의 액수는 행복과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물건을 구입하는 즐거움보다 어떤 활동을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일 자체가 행복을 높여준다고 한다.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행복을 느낄 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반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돈이 많아야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문화센터에 가면 얼마 되지 않는 적은 비용으로 음악, 미술, 공예, 외국어, 요가 등을 배울 수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나의 즐거움을 위한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곧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뮤지션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 한국 사람들은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유독 좋아한다. 친구나 동료들과 노래방에 몰려가 한 사람씩 실력을 뽐내는 걸 보면 누구나 한두 개 이상의 애창곡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사교 댄스를 하는 문화는 드물지만 의외로 춤을 잘 추는 사람들도 많다. 학교나 직장에 개설된 동아리들을 보면 항상 댄스 동아리는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 중에 하나이다. 합창단이나 아마추어 밴드 활동을 하는 동아리는 내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모임이다. 하지만 아마추어 밴드를 결성해서 연주하는 것은 연습 장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는 않다. 아파트 생활이 주류가 된 요즘에는 층간소음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판인데 집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일은 너무나 제약이 많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삶에 주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라봤을 때 음악은 결코 약간의 불편함만으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이다. 극복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얘기다. 학습과 경험의 반복으로 우리의 뇌가 얼마든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는 뇌과소성 연구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뇌과소성 연구에 있어 자주 등장하는 소재는 바로 음악 이야기이다. 오랜 인생 가운데
음악을 계속 배우고 연습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노화와 관련된 인지 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요지이다.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는 것은 뇌의 청각 피지를 발달시키는데 특히 음악을 배우는 것은 청각뿐 아니라 다른 인지 기능까지 향상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다. 한창 성장할 무렵에 악기를 배우는 것이 뇌의 청각 피지를 발달시키는 데다 심지어 그 사람이 70, 80, 나이가 되어서까지 주의 집중 능력과 청각 기능의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사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끄러운 공공장소에서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소리를 힘들게 겨우 알아들어야만 했던 경험들은 다들 있었을 것이다. 이때 이런 노이즈 필터링은 인공지능의 자연어 처리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악기를 배웠던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청각 능력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 뇌과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에는 전직 프로 뮤지션이었지만 뇌과학 연구에 매료되어서 다시 학위를 받고 연구에 몰두한 뒤 음악과 뇌과학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다. 음악이 뇌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음악을 사랑하는 당신의 뇌입니다. 라는 책을 쓴 다니엘 레비틴은 이전에 전문 레코딩 프로듀서였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세포 활동의 타이밍이 늦어지는데 이는 노이즈 필터링의 저하를 가져온다. 하지만 평생 악기를 배우고 연주해온 뮤지션들은 이런 신경학적 타이밍의 저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연구해온 알레산드라 파베리 클라크는 전직 콘서트 피아니스트였다. 그가 뇌과학에 입문하게 된 이유도 자녀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것이 다른 인지적 기능도 향상시킨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음악은 정서적으로도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곤 한다. 음악을 들을 때 뇌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을 분비하는데 이는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나 절정의 순간에 맞닥뜨릴 때처럼 짜릿할 만한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는 그 순간에 분비된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과 동기의 기제로 자연적인 마약처럼 즐거운 경험을 만나게 하는 물질이다. 현대 뇌과학에서 널리 인정하는 이론 중에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곧 보상 기제를 만든다는 주장이 있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생명체가 살아남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도파민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며 반응한다. 음악을 들을 때 이런 네트워크는 우리가 저장하고 있는 지식에 기인한 기대를 만든다. 그리고 이런 기대에서 벗어난 예상치 않은 놀라운 음악의 선율이 보상을 더 크게 만든다. 비노드 메논과 다니엘 레비딘의 연구를 보면 음악이 뇌의 보상 중추라고 알려져 있는 도파민 체제를 활성화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또 집단으로 음악을 들을 때 사회적 유대감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구전 이야기에 나오는 사랑의 묘약이 만약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것의 정체는 아마도 옥시토신일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옥시토신의 분비는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엄마에게서 분비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다시 말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할 때 혹은 함께 춤을 출 때도 옥시토신의 분비가 촉진된다고 한다. 메논과 레비딘의 연구에서는 아무도 없는 독방과 비슷한 뇌 스캐너 안에 들어가 혼자 음악을 들을 때도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은 소통과 관련이 있다. 새들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있어 언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실제로는 음악을 듣고만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음악을 들으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 느끼는 것처럼 또는 음악을 작곡한 사람과 소통하는 중이라 느끼는 것처럼 음악은 우리를 끊임없이 무엇인가와 소통하게끔 만든다. 춤출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인지과학을 연구하는 나는
사람들 앞에서 자주 춤 예찬론을 펴곤 한다. 노화 연구에서 춤의 장점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춤은 뇌를 젊게 해주는 운동이다. 많은 운동 중에서 춤이 유난히 뇌에 좋은 이유는 무엇보다 춤이라는 것은 복합적 운동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댄스 스텝을 익히기 위한 학습은 뇌의 새로운 연결망을 형성한다. 춤은 감각 능력과 균형을 향상시키고 공간 인지 능력과 기억력에도 도움을 준다. 음악을 듣고 공간을 움직이면서 새로운 시각 운동의 연결을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다. 게다가 춤은 사회적인 활동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사교 댄스는 춤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인지적인 훈련도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다. 춤을 추는 문화가 있는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치매 발병률이 적고 소속된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이 적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 중년 이상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뇌가 예전에 비해 느려지거나 기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약 40세를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정보 처리 속도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게 되는데 향후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러한 특성은 가속화된다. 뇌과학자들은 이러한 속도의 감소가 우리 뇌의 연결망인 백질이 닳아 헤어지는 것 같은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뇌에는 백질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백질에는 미엘린이라는 지방질이 신경세포의 줄기를 싸고 있다. 백질은 신경세포들끼리의 연결망을 담당하고 뇌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젊은 사람들의 뇌의 경우엔 이러한 메시지가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휩쓸리다시피 전달된다. 그러나 노년층의 뇌 스캔 결과에 따르면 백질은 점점 줄어들고 효율성 또한 떨어진다. 다시 춤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백질의 퇴화를 막는 특별한 비결이 바로 춤이라는 연구가 있다.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변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뇌의 노화를 늦추는 활동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이유가 없다. 한 연구에서는 60, 70대의 참여자들을 대학 실험실에 초대하여 처리 속도, 인지 능력 기능과 유산소 체력을 측정한 다음 정교한 MRI 뇌 영상을 찍었다. 이러한 기본 테스트 후에 연구 참여자들을 무작위로 여러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한 그룹은 일주일에 3번, 1시간 동안 빠르게 걷는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또 다른 그룹은 스트레칭과 균형 훈련을 일주일에 3번가량 실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그룹은 춤을 배우도록 배정되었다. 이 그룹에 배정된 참여자들은 일주일에 3번 스튜디오에 와서 1시간 동안 점점 더 복잡해지는 컨트리 댄스 안무를 배우게 되었다. 컨트리 댄스를 시작한 그룹 전체는 유동적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며 움직이게 되고 각 사람은 원래의 파트너에서 다른 파트너로 이동하면서 춤을 배워갔다. 6개월이 지나 연구 참여자들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무렵 시행했던 인지, 체력 검사와 뇌 영상 검사 등을 다시 받게 되었다. 그 결과 춤을 배운 그룹은 6개월 전과 비교하여 기억력과 관련된 뇌 부위의 백질이 더욱 조밀해진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6개월 동안 새로운 안무를 배우고 숙달하는 것이 뇌 조직의 연결망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춤을 배운 집단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그룹 모두 뇌 영상 결과에서 경미한 퇴화를 보여주긴 했으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연구를 시작할 때보다 인지사고 테스트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즉, 뇌의 구조적 변화는 6개월 만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인지 능력에서 운동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 연구가 주는 가장 고무적인 메시지는 운동 및 사교 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참여하면 노화가 이루어지는 뇌에서 정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지구상의 새로운 아이들, 현재를 잡아라. 내일은 최소한으로 믿어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중에서
현재 한국의 인구 분포도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의 조사치에 따르면 50대는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한다. 특이하게도 그러한 지금의 50대는 지구상의 새로운 아이들로 등장했다. 꼰대라는 단어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기존 구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50대라 하더라도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지닌 채 사회적 관습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 역시 꼰대라 부를 만할 것이다. 하지만 변화하는 지금 사회에서 꼰대들의 영향력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대신 자기 모습에 당당하고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Z세대는 사회적 정의에도 민감하지만 삶 자체를 영화 속 주인공처럼 자기 것으로 온전히 즐기고자 하는 세대이다. 현재의 50대는 길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되지 않은 부모 세대를 보며 자란 이들이다. 게다가 그들은 현재에 집중하는 디지털 세대를 자녀로 두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의무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나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한 최초의 세대인 것이다. 여행을 계획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무엇보다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가정관만 옳다고 믿지 않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원하는 만큼 소비하는 것을 죄악시하진 않는다. 50대를 아이같이 살기 위해서는 우선 놀 줄 알아야 한다. 일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하다면, 가령 놀러 가서도 노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일 생각만 한다면, 일로 만나는 사람 말고는 딱히 만날 사람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약도 없다는 일 중독일지도 모른다. 일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여행을 떠나고 음악회를 가고 전시회를 가고 일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활동을 배우는 것이 분명 필요하다. 소유보다 경험이 행복을 만든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새로운 도시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떠나보자. 눈으로 보고 발로 걸어 다니고 봄의 꽃내음과 찻집의 커피향을 맡으며 그 지역의 음식을 맛보는 감각으로 여러 경험들을 해보자.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를 충분히 누리게 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 현재를 잡아라. 그리고 내일은 최소한으로 믿어라. 까르페 디엠은 우리에게 익숙한 몇 안 되는 라틴어 표현 중의 하나이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명대사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교육의 목적이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닌 사색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믿는 교사 역할을 맡았던 로빈 윌리엄스의 대사이다.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어라. 미루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현재를 즐겨라. 남들이 정해주는 삶이 아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기 자신만의 특별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대사가 현재를 그저 즐기기만 하라는 뜻으로만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적 관습과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의지를 갖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걸 하며 살라는 뜻이다. 내가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 용기가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의 호기심은 뇌를 자극하여 생체 리듬과 생체 나이를 조절합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요?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지 짧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이를 이기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